안녕하세요. 강한조 카오피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자연 양치질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양치질에 대하여 파헤쳐 볼 것이며 이것에 대체할 수 있는 자연 양치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차 양치질에 관하여서는 제가 자연 양치질을 알리고 싶은 이유와 이런 양치질은 어떤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 목차 인공적인 양치질에서는 흔히 하는 양치질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고, 인체에 치약이라는 존재는 사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목차 양치질에 대한 생각 바꾸기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치약에 대한 생각 교체와 오일 풀링이라는 자연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손톱의 용도를, 손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에서는 드디어 오일 풀링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아볼 것인데, 여기서 오일 풀링을 하는 방법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차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와 내 생각이 담긴 인류가 진화하며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생각을 나타내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 양치질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이유인데, 저도 당연히 치약과 칫솔을 쓰는 인류에게서 내려온 생명체이기에 처음에는 이런 자연을 생각해보지 않고 인공적인 양치질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 이것의 문제점을 깨닫고 자연의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택하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치질을 하다보니 칫솔이 자꾸 잇몸에 피를 나게 만드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양치질이란 행위가 자신의 몸을 사실은 망치는 행동이면서 지구의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양치질을 위해서 저희는 치약이라는 인공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약이 바로 환경 파괴의 주범인데, 이런 치약을 사용할 때마다 지구에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 이상 치약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강연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인 양치질의 환경 파괴. 그러면 어떤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걸까요? 양치질은 생각보다 무서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행기고 난 뒤에 치약의 성분들이 이 마이크로비드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배수를 거쳐 하수 처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치약도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집에서 배수 처리장을 지나는데 여기가 생겨나 이게 안 돼가지고 들어가다 흘러가는 거죠. 양치를 하거나 각질을 제거한 후에 남은 알갱이는 물에 씻겨 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수시스템에 이르러서도 마이크로비드는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 처리 필터에 잘 걸러지지 않고 호수나 강 그리고 바다로 스며듭니다.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파도 등에 깎여 크기가 작아지기만 합니다. 해양 생물들은 알갱이를 모르고 먹을 수 있고 돌아다니다가 피부나 꼭지를 박힐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비드는 먹기 편한 크기로 잘 잘려진 플라스틱 잔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만들어진 마이크로비드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해류어들을 먹고
점차 커다란 물고기들이 먹어가며 저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플랑크톤이 마이크로피드를 먹다가 나중에는 물고기가 최종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더 큰 물고기에게 인간이 그대로 먹는 거죠. 이렇게 인류에게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약의 사용은 곧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목적, 인공적인 양치질에 대해서입니다. 인공적인 양치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흔히 볼 수 있는 양치질, 흔히 볼 수 있는 치약과 칫솔입니다. 치약이 치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믿음 하나로 치약을 짜 칫솔에 묻혀놔서 거품을 내고 이리저리 칫솔을 휘젓다가 입속에서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다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준다 믿고 그대로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양치질, 치약의 성분들 중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치약이 우리 지중의 3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다니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성분들은 합성 계면활성제, 파라벤, 트로이클로산, 고농도 불소. 불소는 약항을 사용한다면 이득이지만 고농도로 사용하면 불소 또한 좋지 못한 성분일 것입니다. 치약을 저희의 몸에 절대로 좋은 인공용품이 아닙니다. 인체에 미치는 성분 4가지였고요. 그런 게 3분의 2나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앞의 성분들이 도대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금 전에 있던 합성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내는 성분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미각을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로이클라산이라는 성분은 몸에서는 발암물질이 되고 뱉어낸 치약의 덩어리에서는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파라벤이라는 성분은 성장을 방해하는 방부제 일종으로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되어 평소에는 성장기 성분과 관계가 있으면서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고농도로 쓰면 위험하다는 불소라는 성분은 흡성을 지니고 있어 높은 고농도의 불소를 섭취한 다음에 치아에 하얀 반점이 생겨나면 뼈가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치약의 성분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양치질에 대한 생각 바꾸기. 제가 자연양치질을 설명해드리고 싶은 오일 필름이라는 것을 정의한 앞서 말한 인수에 좋지 못한 성분으로 인한 치약의 재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양치 그리고 치약의 재정. 오일 풀리 물속 압착 오일을 입안에 15분에서 20분간 머금고 박을 뒤 뱉어내는 인도의 요법이다. 인도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요법이다. 치약의 재정의 일단 보여줘. 치약은 미각을 앗아간다.
피하성 합성 계면 활성제가 거품을 일으키고 그것이 곧 우리의 피부를 앗아갑니다. 치아가 우리 몸의 발암물질을 축적시킨다. 파라벤이라는 성분과 트라이클라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오일 풀링이 무엇이고 치약이 어떤 것인지 예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혹시 공부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저희의 손끝에 달린 이 손가락, 이 손톱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달려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손톱이 있는 주목들이 무엇일까? 손톱이 달려있다면 대부분 굵고 배능액으로 사용하는 용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톱이 혹시 치석을 제거하는 해주는 도구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때부터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데 손톱을 이용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손톱이 아직까지 남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고민해보았습니다. 왜 인류에게는 부러워지게 되면 바로 깎아버린 손톱이 존재할까? 그에 대한 저의 해답 이렇습니다. 손톱이 무언가를 긁어내기 위한 도구이지 않을까? 그리고 긁어낼 만한 것을 인류의 진체에서 찾아보니 치아의 치석에 대해 긁어내면 닮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톱은 치석을 긁어 없애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 저는 이때부터 치석을 손톱으로 긁어내어 제거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손톱이 생겨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손톱의 용도였고요. 그 다음에 오일 풀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목차이고요. 오일 풀링은 세 가지 준비물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손톱 그리고 오일 풀링을 위한 오일과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충분한 인내 시간,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자연양치질입니다. 손톱, 그리고 오일, 시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일을 입에 넣고 절대로 목으로 넘기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오일 풀링은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무조건 압착된 천연 오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일을 머금는 이유가 세균들을 모두 불러내려 뱉어내기 위함인데, 그대로 세균을 모아놓고 다시 삼켜버리며 오일을 머금은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오일 풀링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오일을 머금고 있다가 배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간을 건드지 못한다면 오일 풀링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만약 사용하는 오일이 축적된 천연 오일이 아니라면 그 오일 속에는 동물제나 동류제로 인한 독소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을 입에 품지 말라. 오일 풀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조건 압착된 천연 오일을 준비하라. 오일 풀링은 오일을 먹으면 세균들을 그대로 불려내거나 그대로 뱉어버리는 행위이다. 다시 세균을 삼킨다는 몸에 좋지 못할 것이다. 오일 풀링은 기본으로 오일을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이 정도를 버티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사용하는 오일이 압착된 천연 오일이 아닐 시 정제유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천연 오일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일 풀링 하는 법입니다. 오일 풀링을 하는 방법은 꽤나 간단합니다. 일단 뭐야 이거
손톱으로 자신의 치아에 있는 치석을 모조리 긁어내어 주세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씻으면 됩니다. 더러워진다 씻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일을 한술 떠서 자신의 입에 머금어 주세요. 무조건 천연 오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주어야 할 일이 자신의 혀로 구석구석 다 퍼질 수 있게 골고루 치아에 펴발라주는 것입니다. 다음 깊은 인내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분에서 20분 기다려주세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후 시간이 되면 뱉어주세요. 뱉어내면 모든 오일 플링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일 플링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자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만든다. 바람 요소를 몸에 축적시키지 않는다. 치약과 칫솔을 고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치약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다. 무도의 사용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천연 오일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에리어들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건강해진다.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는다. 변화를 되고 다음 요소를 몸에 축적시키지 않으며 자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다시 네가 안 풀어서 다시 말해보면 그 다음에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인데 저 인류는 수많은 재난을 거쳐오며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내었죠. 그러한 도구들 중 저에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물건들에 대한 저의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인류는 진화를 거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인류에게 피해를 끼친 물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에게 무언가를 바르고 입히는 세정도구 또는 세척용품. 물론 옛날의 시대보다는 주의 사람들이 더욱 깔끔한 생활을 하기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것에 너무 현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소리다. 대부분의 인류와 현재 이런 세정도구와 세척용품의 한 단어에 빠져 원래의 우리의 미학을 꼭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원래의 몸에 작동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고 빨리 가도 되나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연의 법칙대로 법칙을 받아들여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공용품을 모두 끊어 정말로 자연과 법으로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지오즈는 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또 있네. 그 다음에 눈 없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